그러면 10회 10회 맞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자천자가 길을 자기가 운행해서 몇 분에 한 번 길을 운행하고 언제 운행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자기의 운행은 다르다며 의스대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편협한 사고를 하는데, 요즘 기술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요즘이나 예전이나 다 비슷하죠. 자기들이 하는 수련이 제일 옳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건 제가 기술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를 얼마나 운행하고 몇 번 운행하고 어떻게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요즘 기를 가지고 하는 여러 수련법이나 운행법이나 그게 지금은 딱히 정해진다기보다 정해져 가는 중이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기수련이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있긴 한데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개개인을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꼭 옳다고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나 운행하는지를 관심을 가지면서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위험하기도 한데, 기술료는 분명히 위험성이 꽤 많아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또 강한 만큼 자극도 심하고 그로 인한 몸의 여파도 심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나기도 하고 부작용도 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 이걸 재밌어 하거나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인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어떤 것이 맞다고 고집하지 않아야 오히려 부작용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보는 게 좋겠죠. 언제고 이건 해봐야 돼요. 기운행으로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운행을 할 수 있거나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체득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이로운 점이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하라고는 안 하는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죠. 어떤 수도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 정법이며 다른 것은 삿되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악습인데 심히 어설픕니다. 나도 지금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거라고 하고 있으니 나 역시도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라고 꼭 맞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소양이라 하면 너무 이상한가? 지적 추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지적 추구 방법이에요.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왜 옳은지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없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야죠. 그게 먼저죠.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알아내기 전에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것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삶의 이유이기도 해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장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분별력부터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먼저예요. 그걸 기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신명이 일어나면 호흡이나 기수련, 명상, 호흡 등 이도 아니면 흥분시켜서 하든 욕구를 분출시키는 어떤 것이든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이것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자체는 시간만 지나면 저대로 됩니다. 여기 흥분시키거나 욕구를 분출시키는 것은 기수련하는 곳에서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답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규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긴 해요. 기를 움직이는데 잘못 움직이거나 또 호흡이나 기타 뭐 명상이든 호수를 외우든 잘못하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기를 운행할 때 다른 길로 빠져서 엄한 짓이 되거나 체하거나 아니면 상기 일어나거나 하면서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시키거나 욕구 분출은 분명히 제어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기운행이라는 것도 꼭 이런 길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에 가는 길을 강하게 아니면 너무 답답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기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나 욕구가 어떻게 분출해도 된다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병이 되거나 병이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주관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를 흥분시켜서 하거나 욕구 분출시킨다고 해서 다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작용이 생긴 이유는 답답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진 경우이죠. 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고집하면 분명히 그 외의 길로 가는 경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굳이 기 방향이라든가 운행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거나 고집하지 않는다면 기의 운행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흥분시키거나 욕구 분출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야 이 말이 이해돼요. 안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체처럼 딱 집중하거나 신경 쓰거나 손대는 곳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명일어남, 일상의 자천, 또 그 이후 등등 어쩌나. 기 운행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고 지식의 나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근데 무조건 자동으로 생각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몸이 알아서 움직여 준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아는 만큼 알아야 자동으로 되거든요. 또 그것도 복잡해요. 이게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근데 사람은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기도 하죠. 자동인데 자동이 아닌 거는 자동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예요. 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될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썼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자동으로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자기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어요. 어떤 운행으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련이 진행될 거라는 그 명확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고 자동으로 된다는 걸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동으로 될 거라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딱딱하네. 이당 그 제목 실명인데 이 부분은 읽기가 상당히 그 쪽팔려요. 창피해요. 그게 말이 이게 실명이라는 게 지금은 말하고 하는 게 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초기에 쓰던 거랑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왜 이걸 썼냐면은 이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수련서들이나 일반 알려진 곳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런지도 어려워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격에 따라서 자기 제어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내면에 다른 자아가 있는 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해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련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하는데, 설명이 좀 유치해요. 그래서 읽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안 읽을 수는 없고. 뭐 다른 거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선 금방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요. 어디 좀 이상한 데나 더 설명해야 될 부분. 근데 기운행이 저절로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기가 운행되는 경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경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생각보다 기나 수련의 목적, 의미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는 내 지식, 감정이 만들어낸 그 형상이거든요. 그냥 생명 기운이나 아니면 진기, 신장의 진기나 간의 정기나 뭐 폐기나 이런 식의 몸에 있는 기운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와 다른 깨우침이라든가 내가 이해한 거,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움직이는 거라서 많은 걸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이 알고 있는 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단전이라든가 임동맥 돌린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단전 만들고 임동맥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단순히 단전이나 임동맥을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돌고 있는 그 기의 질이 중요한 건데, 그 기의 질은 내 지적 수준에 맞는 그 무엇이에요. 지적 수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전이나 임동맥 돈다고 해서 그걸 수련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 기가 거기에 맞는 성장이 되어 있는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해할 건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선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쉬운 방법,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좀 더 수련하고 싶어 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면 어느 정도의 지적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 과정, 기운행 과정, 그리고 기가 뭔지, 수련이 뭔지, 도가 뭔지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맞는 기운행으로 인한 자기 변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수련한 사람들이 그 좀 편협한 지식이라든가 상식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수련하기 시작하면 좀 아쉬운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장황한 글들이 많이 쓴 건데, 어느 정도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아까 그 기운행을 안 해도 나중에 해야지 된다고 하셨는데,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자기 생각의 움직임이나 감정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도 나중에 기로 변환되는 거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기인데 내 생각을 보거나 느끼려면 기를 보거나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감정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감지할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도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 분명히 감지되는 거고 감흥이 되는 거죠. 감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습해야 돼요. 단순히 영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감 자체도 기의 흐름이에요. 영적인 것도 다 기의 흐름인 거고, 기의 변환이고 움직임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이제 뜨거운 기의 움직이는 거나 몸에 자극 가는 거, 아니면 전자기장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만 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느끼려고 해서 그 정도의 기인 거지, 기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면 다른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사람의 생각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지적인 성장에 맞는 정도의 그 어떤 형상이거든요. 에너지라고 했으면 그냥 에너지로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정보로 알면 정보로 느낄 수 있어요.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연습은 어떤 연습이에요? 느끼는 연습부터 해야겠죠. 감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언어로도 느끼던가, 시각적으로 느끼던가, 청각적으로 느끼던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되고요. 우선 피부 감각부터 시작해서 시각, 언어 감각, 그 외에 다양한 그렇게 연습을 해나가야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한참 후의 일이겠죠. 해석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 능력이라는 건 그냥 기를 느낄 때 피부로 느끼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기초적인 거고, 머리로 느끼면 언어가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런 말, 저런 느낌, 저런 단어 의미에 해당하는 말들,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머리에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건 가슴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일어나고, 머리로 들어가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머리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게 하고 어디로 거치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시각적인 현상이 되고, 코로 들어오면 냄새가 나고, 귀로 들어오면 소리가 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의 현상이에요. 기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움직이는 하나의 운의 흐름인 거죠. 흐름이에요. 세상이 변해가는 그 변화예요. 그 변화를
어떤 감각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어떤 감각으로 변환돼서 내가 알게 되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에 대한 좀 더 광의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설명한 거를 옛날 사람들 이게거나 아니면 원래는 신이라고 설명했어요. 기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으로 말하면 유물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감각적인 면이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정신적인 면으로 설명할 때는 신이라고 해요. 같은 건데 좀 정신적인 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설명하려고 할 때는 신이란 말 쓰고,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면으로 물리적인 현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기란 말 쓰고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그리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다고요. 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또 기보다는 더 물질적인 거죠. 수액이라든가 피, 정혈 아니면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이라고 해요. 과거 사람들은 물질이란 개념이 없어요. 정이라고 해야 돼요. 고체, 액체 이건 정이에요. 옛날 사람은 고체, 액체란 개념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고체, 액체, 기체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다 물이에요. 물처럼 상황에 따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고체에 해당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써가면서 물질이나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개념은 옛날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다 정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현대 그리고 지금 방금 그런 식으로 시간을 상당히 짧게 절취해서 느끼기 때문에 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그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 사람처럼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면 사물을 변화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사물을 시간을 길게 보면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 200년 정도로 길게 보거든요. 이때 어떤 한 사물이 100년 동안 버티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 건물도 이후 20, 3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재건축 시켜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몇십 년이 지나면은 다 바뀌어서 다른 걸로 변해갈 텐데, 고체라고 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보거나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하거나 그 한계성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서 그래요. 시간이 수백 년을 염두에 두고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냥 변화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요즘처럼 시간을 짧게 잘려서 보면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게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에 더 쉽고 간단한 것에 집착하잖아요. 유행에 집착하는 건 그 유행이 한 번이 지나간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유행하는 것에 더 지금 당장 느끼는 감각,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욕구의 충족, 이런 것에 더 관심 갖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상당히 짧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나갈 건데 금방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1, 2년 동안 유행하는 거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빨라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1, 2년이 아니라 한 달 유행하는 것도 체크해요. 근데 옛날 사람은 한 달 유행하는 건 체크가 안 돼요. 그냥 밥 한 번 먹었는데 한 달 지나가요. 옛날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요즘 사람은 밥 한 번 먹는 동안 별거 다 해요. TV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카톡도 날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일을 해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의 속도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빨리 많은 것을 한순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 지식이나 옛날 책을 읽을 때 염두에 둘게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 요즘과 달라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좀 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시공간적인 개념이 다르거든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데 상당히. 근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학문을 내야 돼요.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맞는 학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옛날 그 경전이나 옛날 책에 있는 거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맞지가 않게 돼요. 우리하고는 시공간이 다르거든요. 시공간의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하고 지금에 맞게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걸 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옛날과 어떻게 다르고 동서양이 어떻게 다르고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내가 성장하고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체계예요. 이 기초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다른 사람이 되고 남다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렵나 이 내용이? 제 설명이 지식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가 남의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 지식이에요, 일종의.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이론을 보면서 분석하고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론에 허점을 찾아내려면 내가 다른 근거, 기초 체계, 지식 체계가 있어야 돼요. 내 체계에서는 네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체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넘어갈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 중에서 기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 그 다음에 형, 그다음에 사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하시는 것들 그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들이라. 그래요?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이 많이 달라가지고 예전식으로 말하면 사물 그냥 모든 건 다 사물이에요. 존재하는 거 아니면 내가 느끼는 거 알고 있는 건 다 사물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냥 물이라고요. 물건. 의식도 물건이고 생각도 물건이고 귀신이나 뭐나 그리고 지식, 형의 상학적인 거 그거 다 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구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적인 거, 액체적인 거 이런 것만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인 거나 비형상적인 걸 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좀 옛날과 달라요. 옛날은 다 물이었어요. 인간도 물이에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건 다 물이라고 봐야 되고 이 천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그냥 단순히 상호 영향이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설명인 건데 옛날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설명해요. 나한테 물이면 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왜냐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귀신이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귀신을 관계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귀신은 물인데 이 사람한테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요즘은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물은 옛날 사람의 물과 다른 거죠. 요즘 사람한테는 보편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너한테도 영향을 줘야 되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나한테 보이는 건 너한테도 보여야 되고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너한테도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객관적인 현상이 돼야지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은 안 그랬다고요. 이게 옛날과 지금과 차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쓸지는 사람 따라 다를 텐데 이것도 물의 개념을 어떻게 쓸지는
상대방이 뭐를 알고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말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형이라는 것도